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덕이고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덕이고의 이제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를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중하급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00점도 꽤 많았던 걸로 아이들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100점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었거나 혹은 100점이 이제 너무 많아서 아예 1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그 덕이고가 매번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해보면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전부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경향성이, 이런 유형들이 이제 덕이고의 출제 유형이 아닐까라고 이제 고정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서술형이라든가 논술형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유형이겠구나라고 안심하고 방심을 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지만 일부 문제들이 학생들의 실수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몇 번 문제가 조금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문항 분석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범위가 생명과학 영역과 화학 영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다른 학교의 경우에 보면 화학 영역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번 덕이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명 쪽에 이제 생명과학 쪽의 문항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 전반적으로 그 단원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과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서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입니다. 이 파트가 이제 고3 때 생명과학 2 내용의 일부가 내려와서 통합과학의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학교에서는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생명과학 2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을 끌고 내려와서 출제를 하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덕이고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다만 그 11번 문항의 경우에는 그 생명 중심 원리라는 그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초반에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낯선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들이 생명과학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화학 영역에서는 14번 문제와 16번 문제 중 지문 일부가 조금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게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14번, 16번 지문 중 일부가 꼼꼼히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그렇게 흔한 유형이기는 한데 19번 문제가 이제 흔한 유형이긴 한데 이 유형을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소 문제 해결에 시간이 조금 걸릴 만한 그런 문제가 이제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내용 자체는 흔하지만 디귿번 지문 있죠. 우리가 이제 기니디라고 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 중에 이제 디귿번 지문이 그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다소 걸렸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영역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긴 하지만 그래도 14, 16, 19, 2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의 실수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 해결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1등급을 받았겠죠. 그런 문제를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덕이고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또 쉽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어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신 성적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추가로 몇 문항 정도는 더 첨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출제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평상시에 덕이고 학생들은 유념해 두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덕이고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기말고사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